혹시 소변을 보실 때 변기 안에 거품이 가득 차는 걸 보신 적 있으십니까? 맥주 거품처럼 부글부글 올라오는 그 하얀 거품 말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그냥 물을 내려버리십니다. 그런데 그 거품 하나가 여러분의 콩팥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신장내과 연구팀이 5년간 4,700명을 추적조사한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콩팥이 망가져서 응급실에 실려온 환자 10명 중 6명이 건강을 위해 식초를 꾸준히 챙겨 드신 분들이었습니다. 건강하려고 먹은 식초가 오히려 콩팥을 녹이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주방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식초병이 보이십니까? 오늘 그 식초병을 열기 전에 반드시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식초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3가지 위험한 조합이 콩팥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로잡는 방법은 놀라울 정도로 간단합니다. 저는 서울 아산병원 신장내과에서 28년간 콩팥 질환만 연구해온 의사입니다. 편한 진료실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 새벽 응급실에서 콩팥이 멈춰버린 환자분들의 생사를 마주하며 살아왔습니다.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치료하면서 제가 발견한 안타까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콩팥이 심하게 망가진 분들 중 상당수가 본인은 건강관리를 열심히 했다고 굳게 믿고 계셨다는 점입니다. 몸에 좋다는 것만 골라 드셨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잘못된 방식으로 섭취한 식초였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내용은 크게 5가지입니다. 첫째, 여러분이 드시고 계신 식초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는 법. 둘째, 콩팥을 망가뜨리는 3가지 위험한 조합. 셋째, 콩팥을 살리는 올바른 식초 섭취법. 이 5가지만 아시면 식초를 버리실 필요 없이 오히려 콩팥 건강을 지키는 무기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돈도 들지 않습니다. 40분만 집중해 주시면 여러분의 콩팥이 감사 인사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집에서 어떤 식초를 쓰고 계십니까? 투명하고 맑은 식초를 쓰고 계십니까? 아니면 병 바닥에 뭔가 뿌연 것이 가라앉아 있는 식초를 쓰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에 따라 여러분의 콩팥 운명이 완전히 갈립니다. 마트에 가시면 식초가 수십 가지 진열되어 있습니다. 가격도 1,000원짜리부터 10,000원이 넘는 것까지 천차만별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대한식품과학회 2023년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정에서 사용하는 식초의 78%가 주정식초, 쉽게 말해서 공장에서 화학적으로 만든 합성식초라고 합니다. 10집 중 8집이 가짜 식초를 쓰고 있다는 뜻입니다. 주정식초가 뭐냐고요? 공장에서 에탄올에 초상균을 넣고 기계로 빠르게 발효시킨 것입니다. 시큼한 맛은 나지만 우리 몸에 도움이 되는 유기산이나 효소는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식초의 탈을 쓴 조미료에 불과합니다. 특히 값싼 빙조산은 산성이 너무 강해서 콩팥의 미세혈관을 직접 자극합니다. 진짜 식초는 어떻게 다를까요? 사과나 현미 같은 원재료를 자연 상태에서 수개월에 걸쳐 천천히 발효시킨 것이 천연 발효식초입니다. 이 안에는 초모라고 불리는 살아있는 균줄 들어 있습니다. 병을 빛에 비춰보면 바닥에 뿌연 침전물이 보이고 흔들면 구름처럼 부유물이 떠다니는 것이 특징입니다. 사람들이 더럽다고 피하는 바로 그것이 콩팥을 살리는 보물입니다. 구별법은 간단합니다. 지금 당장 주방에 가셔서 식초병 뒷면 라벨을 보십시오. 원재료명에 주정이라는 2글자가 적혀 있으면 그것은 콩팥을 위한 식초가 아닙니다. 과일 농축액이나 현미 같은 자연재료가 적혀 있고 주정이나 액상과당 같은 첨가물이 없는 것이 진짜입니다.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시면 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형광등 앞에 식초병을 들어보십시오. 티끌 하나 없이 투명하면 죽은 식초입니다. 뿌옇고 침전물이 보이면 살아있는 식초입니다. 이것 하나만 기억하셔도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값을 하십니다. 천연 발효식초를 고르시는데 자신이 없으시면 제가 하나 더 쉬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트 직원에게 초모가 살아있는 식초가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초모라는 두 글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초모가 뭐냐면 식초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자연 발효 과정에서 생기는 균주리인데 이 안에 콩팥 독소를 해독하는 효소와 유지산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이 초모가 들어있는 천연 발효식초는 단순히 신맛을 내는 조미료가 아니라 우리 몸의 산성 노폐물을 중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혈관을 타고 돌면서 딱딱하게 굳은 콩팥 사구체를 부드럽게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돕는 윤활유가 되어줍니다. 혹시 지금 주방에 계신 분이라면 한번 해보십시오. 식초병을 잡고 형광등이나 창문빛에 비춰보시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투명하면 죽은 식초, 뿌옇면 살아있는 식초, 3초면 됩니다. 여기서 잠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연 발효 식초가 일반 식초보다 가격이 비싼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연 식초 한 병에 10,000원입니다. 투석 한 번에 15만 원이 넘습니다. 일주일에 3번 투석하면 한 달에 200만 원입니다. 10,000원짜리 식초를 제대로 고르는 것이 200만 원짜리 투석비를 아끼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우리 세대는 평생 절약하며 살아왔습니다. 식초 고르는 것에서도 그 지혜를 발휘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진짜 식초와 가짜 식초를 구별하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려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천연 발효 식초라 하더라도 이것과 함께 먹는 순간 콩팥에게는 독이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3가지 위험한 조합은 우리가 일상에서 너무나 자주 저지르는 실수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마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그 음식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여름이 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시원하고 새콤한 것을 찾게 됩니다. 냉면이죠. 살얼음이 동동 뜬 육수에 식초를 넉넉하게 두르고 겨자까지 풀어서 국물을 시원하게 들이키면 더위가 싹 가시는 기분이 듭니다. 혹시 여러분도 냉면 드실 때 식초를 뿌리시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안 뿌리시는 편이십니까? 대부분 뿌리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식초가 냉면 국물과 만나면 우리 혀에 아주 교활한 장난을 칩니다. 식초의 강한 신맛이 혀의 미각세포를 일시적으로 마비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짠맛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평소라면 너무 짜져서 국물을 남겼을 분들도 식초를 넣는 순간 아무런 거부감 없이 국물까지 싹 비우게 됩니다. 국립암센터 영양역학팀 분석에 따르면 냉면 육수 한 그릇에 하루 나트륨 권장량의 2배가 넘는 3,000mg 이상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분 중에 62살 택시기사 이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하루 종일 좁은 운전석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며 일하시다 보니 여름에는 점심마다 기사 식당에서 시원한 물냉면을 드시는 것이 유일한 낙이셨습니다. 방송에서 식초가 피로 회복에 좋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후로는 냉면이 나오자마자 식초를 2-3바퀴씩 듬뿍 둘러서 국물까지 남김없이 드셨습니다. 가을이 시작될 무렵 이 선생님에게 이상한 신호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얼굴이 붓더니 나중에는 운전할 때 신던 운동화가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발등이 퉁퉁 부어올랐습니다. 소변을 보면 변기물이 안 보일 정도로 하얀 거품이 가득 찼습니다. 급히 병원에 오셨을 때 혈압은 180까지 치솟아 있었고 콩팥 기능은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식초의 소에 넘어간 나트륨 폭탄이었습니다. 우리 몸에 소금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콩팥은 그 소금을 씻어내기 위해 혹사당합니다.
여기에 빙초산의 강한 산성 자극까지 더해지니 콩팥의 미세한 혈관들이 높은 혈압과 산성 공격을 견디지 못하고 터져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쉽게 이해하시려면 주방에 있는 커피 필터를 떠올려 보십시오. 콩팥 안에는 사구체라는 아주 정교한 형을액 여과 장치가 있습니다. 원리가 커피 필터와 똑같습니다. 피를 부으면 찌꺼기는 걸러서 소변으로 내보내고 깨끗한 피는 다시 몸으로 돌려보내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의 콩팥 필터는 태어날 때부터 60년, 70년 동안 한 번도 교체하지 않고 쓴 것입니다. 이미 얇아질 대로 얇아져 있는 상태에서 소금물과 강한 산성이 동시에 밀려 들어오면 종이 필터가 찢어지듯 콩팥 사구체가 망가집니다. 한번 찢어진 필터는 현대의학으로도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이 선생님은 다행히 식단을 철저히 조절하고 국물을 끊는 노력 끝에 투석 위기를 넘기셨습니다. 하지만 한번 손상된 콩팥은 완전히 새 것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마시는 한 끼가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선생님은 너무 비싼 대가를 치르고 배우셨습니다. 여기서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위험한 조합은 식초와 짠 국물의 만남입니다. 식초가 짠맛을 가려서 나트륨을 과다 섭취하게 만들고 이것이 콩팥을 망가뜨립니다. 냉면뿐 아니라 떡볶이, 순댓국, 어떤 국물 요리든 마찬가지입니다. 식초를 넣었다면 국물은 남기십시오. 이것 하나만 기억하셔도 콩팥을 한결 편해집니다. 그런데 냉면도 안 드시고 국물도 안 마시는 분이라도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위험한 조합은 우리 세대 대부분이 해당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여기저기 관절이 쑤시고 아파서 진통제 없이는 하루도 버티기 힘든 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질병관리청 2023년 통계를 보면 60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4명이 매일 소염 진통제를 복용하고 계십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어깨가 아프니까 약 없이는 버틸 수가 없는 거죠. 여기에 약의 부작용이 걱정되니까 해독에 좋다는 식초를 따로 챙겨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듣기에는 그럴듯하죠. 약의 독을 식초가 빼준다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무릎어 시큰거리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면 병원에서 처방받은 소염 진통제를 드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약을 오래 먹으면 몸에 독이 쌓이지 않을까 걱정이 되시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독을 빼겠다며 식초를 챙겨 드십니다. 약은 약대로, 식초물은 식초물대로 드시는 겁니다. 식초가 해독에 좋고 염증을 줄여준다는 이야기를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관절이나 허리가 아파서 진통제를 드시고 계십니까? 그러면서 식초물도 함께 챙겨 드시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지금 당장 귀를 쫑긋 세우셔야 합니다. 진통제와 식초가 뱃속에서 만나면 콩팥에게는 숨통을 조이는 이중 공격이 됩니다. 이것은 치료가 아니라 콩팥을 2번 죽이는 행위입니다. 58살 박 여사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여사님은 부지런하고 깔끔한 가정주부셨습니다. 몇 년 전부터 무릎 관절염이 심해져서 정형외과에서 처방받은 소염 진통제를 꾸준히 드시고 계셨죠. 어느 날 방송에서 식초가 관절 염증을 줄이고 부기를 빼는 데 효과적이라는 내용을 보셨습니다. 그날부터 박 여사님의 아침 루틴이 바뀌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공복에 식초와 꿀을 타서 한 잔 마시고 그 다음에 관절약을 드셨습니다. 좋은 거에 좋은 걸 더하면 더 좋아지겠지 하고 생각하셨던 겁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박 여사님은 극심한 허리 통증과 함께 멈추지 않는 헛구역질로 응급실에 실려오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급성 심부전이었습니다. 콩팥이 갑자기 기능을 멈추고 파업을 선언한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비밀은 진통제와 식초가 콩팥에 가한 합동 공격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소염 진통제는 통증을 줄여주지만 부작용으로 콩팥으로 들어가는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콩팥 입장에서는 피가 잘 안 통해서 숨이 막히는 상황인 거죠. 여기에 강한 산성인 식초가 빈속에 들어오면 미벽에 염통이 생기고 우리 몸은 그 스트레스에 반응하여 혈관을 더욱 조이게 됩니다. 결국 콩팥은 연료인 혈액을 공급받지 못한 채 진통제의 독성과 식초의 산성 사이에서 질식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비유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한겨울에 보일러가 꺼진 방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춥죠? 그런데 거기에 찬물 세례까지 퍼붓는 겁니다. 콩팥이 딱 그 꼴을 당한 겁니다. 진통제가 혈액이라는 온기를 끊어놓은 상태에서 식초의 산성이 찬물처럼 들이닥친 것이죠. 박 여사님은 응급실에서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좋은 거에 좋은 거를 더했으니 2배로 건강해질 줄 알았습니다. 그게 제 콩팥을 망가뜨릴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다행히 식초를 즉시 끊고 수액 치료를 받으시며 위기를 넘기셨지만 그때의 공포 때문에 지금도 식초 냄새만 맡으면 몸서리를 치신다고 합니다. 여기서 핵심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번째 위험한 조합은 진통제와 식초의 동시 섭취입니다. 관절약이든 두통약이든 소염 진통제를 드시고 계신 분이라면 식초는 절대 같은 날 드시지 마십시오. 최소 6시간 이상 간격을 두셔야 합니다. 약을 드시는 날에는 식초를 쉬게 해주십시오. 콩팥에게 쉴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 3번째 이야기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특히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자식의 효도가 부모의 건강을 해치는 비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세대 부모님들은 자식 키우느라 평생 본인 건강은 뒤로 하고 사셨습니다. 그런 부모님이 연세가 드시니까 효심 깊은 자녀분들이 건강에 좋다는 것을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위험할 수 있는 선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성능 좋은 믹서기나 녹즙기입니다. 방송에서 해독 주스 열풍이 불고 채소와 과일을 갈아 마시면 피가 맑아진다는 믿음이 퍼지면서 여기에 흡수율을 높인다며 식초까지 넣어 마시는 것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보약이 맞습니다. 하지만 콩팥 기능이 조금이라도 떨어진 어르신들에게는 심장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사약이 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72살 정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정 선생님은 평생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오신 전형적인 우리 시대의 아버지셨습니다. 칠순이 넘어가면서 기력이 떨어지시자 서울에 사는 효자 아들이 최신형 믹서기를 선물로 보내드렸습니다. 케일과 바나나를 갈아서 식초를 타서 드시면 혈관이 깨끗해진다며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정 선생님은 아들의 마음이 고마워서 매일 아침 케일 한 줌과 바나나 1개를 갈고 식초 2숟갈을 넣어 꼬박꼬박 드셨습니다. 2달이 채 되지 않아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침에 화장실에 가셨던 정 선생님이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쓰러지셨습니다. 구급차로 실려온 정 선생님의 심전도 모니터는 미친 듯이 불규칙한 곡선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심정지 직전의 부정맥이었습니다. 응급처치로 겨우 심장을 안정시킨 지 혈액 검사를 해보니 혈중 칼륨 수치가 정상 범위를 훨씬 넘어 터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케일이나 바나나 같은 채소와 과일에는 칼륨이라는 미네랄이 매우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건강한 콩팥은 이 칼륨을 소변으로 잘 배출합니다. 하지만 정 선생님처럼 나이가 들어 콩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칼륨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피 속에 쌓이게 됩니다. 여기서 식초가 결정타를 날립니다. 식초의 산성분은 채소의 세포벽을 허물어 칼륨이 평소보다 훨씬 빠르고 강하게 흡수되도록 부채질합니다. 쉽게 말해서 칼륨이 천천히 들어와야 할 것을 식초가 한꺼번에 밀어넣어 버린 것입니다. 이 과도한 칼륨이 신장 근육의 전기 신호를 교란시켜 부정맥을 일으키고 심하면 심장을 멈추게 합니다. 아들이 정성을 담아 만든 그 건강 주스가
아버지의 심장을 멈추게 할 뻔했던 것입니다. 뒤늦게 병원에 도착한 아들은 아버지의 병명을 듣고 응급실 복도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아버지를 건강하게 해드리고 싶어서 사드린 건데 제 무지가 아버지를 죽일 뻔했습니다. 이 말을 하는 아들의 얼굴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아들이 저에게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선생님 같은 분의 이야기를 미리 들었더라면 아버지를 이렇게 위험하게 만들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무지보다 더 무서운 병은 없습니다. 특히 부모님 건강에 관해서는 맹목적인 믿음보다 정확한 지식이 생명줄입니다. 그 아들이 흘린 뒤늦은 후회의 눈물을 여러분의 가족은 흘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세 번째 위험한 조합은 칼륨이 녹즙에 식초를 넣어 마시는 것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콩팥 기능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기 때문에 채소 녹즙어 식초를 넣어 드시는 것은 피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녹즙을 드시고 싶으시면 식초 없이 드시고 식초는 따로 물에 희석해서 드시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자, 지금까지 콩팥을 망가뜨리는 3가지 위험한 조합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식초와 짠 곡물. 식초가 짠맛을 숨겨서 나트륨을 과다 섭취하게 만듭니다. 둘째, 식초와 진통제. 2가지가 만나면 콩팥에 이중 공격이 됩니다. 셋째, 식초와 칼륨 풍부한 녹즙. 식초가 칼륨 흡수를 급격히 높여서 심장에 위험합니다. 이 3가지만 피하셔도 콩팥은 훨씬 안전해집니다. 혹시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나는 3가지 다 해당된다며 가슴이 철렁하신 분들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아신 것만으로도 이미 절반은 해결된 것입니다. 저에게 진료를 받으시는 환자분들께도 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몰라서 계속 먹었으면 투석이지만 지금 알고 고치면 괜찮다고 말입니다. 콩팥은 다른 장기와 달리 아직 기능이 남아있을 때 원인을 제거하면 더 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콩팥을 위한 골든 타임입니다. 서울대병원 내과학교실 연구팀의 발표에 따르면 잘못된 식습관을 교정한 만성 콩팥질환 환자 그룹이 교정하지 않은 그룹보다 5년 후 투석 진행률이 2.7배나 낮았습니다. 식습관 하나 바꾸는 것이 비싼 약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는 과학적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릴 3가지 원칙은 선택이 아니라 콩팥을 지키기 위한 생존 수칙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돈 한 푼 들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메모하실 필요도 없이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원칙, 타이밍입니다. 빈속에 절대 드시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뜨시면 위장은 밤새 비어 있어서 점막이 아주 예민한 상태입니다. 이때 산성이 강한 식초가 들어가면 위벽이 자극받아 헐게 됩니다. 위가 고통받으면 콩팥으로 가는 혈류도 줄어들어 콩팥 기능이 떨어집니다. 식초를 드시기에 가장 좋은 시간은 식사를 마치고 20분이 지난 뒤입니다. 밥을 드신 후 20분,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위장에 음식물이 어느 정도 차 있으면 산성을 완충해 주어 콩팥에 부담이 가지 않습니다. 2번째 원칙, 비율입니다. 물 1컵에 식초 1숟갈. 이것이 황금 비율입니다. 많이 먹으면 효과가 빠를 거라는 것은 완전한 착각입니다. 콩팥은 급격한 산도 변화를 극도로 싫어합니다. 밥숟갈로 딱 하나, 15ml의 식초를 250ml의 따뜻한 물에 타십시오. 물 온도가 중요합니다. 찬물은 혈관을 수축시키지만 따뜻한 물은 식초의 유기산이 온몸으로 부드럽게 퍼지도록 돕습니다. 손을 담갔을 때 따뜻하다고 느끼는 40도 정도면 됩니다. 연하게 타서 천천히 음미하듯 드시면 됩니다. 위장이 유독 약하신 분이라면 천연 꿀을 찻숟갈로 하나 넣으셔도 좋습니다.
꼬리 위벽을 코팅해 주어 자극을 줄여줍니다. 세 번째 원칙, 마무리입니다. 식초물을 다 드신 뒤에는 반드시 맹물로 입을 헹구십시오. 식초의 산 성분은 콩팥에는 이로우나 치아를 보호하는 에나멜층을 녹일 수 있습니다. 건강을 챙기다가 치아를 잃으면 씹는 기능이 떨어져 소화가 안 되고 결국 콩팥 건강까지 나빠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식초를 드신 직후에는 칫솔질을 하시면 안 됩니다. 산 성분으로 약해진 에나멜을 칫솔이 긁어내기 때문입니다. 대신 깨끗한 물로 입안을 두세 번 헹궈내시면 됩니다. 이 사소한 습관 하나가 치아와 콩팥을 동시에 지키는 방패가 됩니다.